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한 수 한 수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1월 26일에 열린 내가 국대다 10라운드 1경기 여류강자 김채영 구단과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산 구단의 대국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김채영 구단 기품과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최근에 최정 구단, 김은지 구단 같은 신의 기사들에게도 밀리면서 지금 3위 아니면 4위를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여류 랭킹. 그리고 전투형 기풍을 가지고 있고 공격을 통해서 조금 판을 정리해가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박정산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박정산 구단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산 구단이 한참 전성기 때는 세계대회 후지집에서 우승을 했을 정도로 굉장한 실력자지만 이제 해설가로 전향한 지 오래돼서 대회에서는 조금 보지 못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재는 네, 명품 해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기사죠. 자, 과연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보시기 전에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김채영 구단이 흑이고 박정산 구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양화점을 두니까 화점 소목으로 판을 짜 나가고 있고요. 자, 3-3 들어가는 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두어지는 인공지능스러운 수죠. 자, 이것을 막을 때 밀어두고 나래자를 두니까 눈목자로 두었어요. 네, 굳혀두니까 바로 김채영 구단이 이곳을 붙여가는데요. 이수여도는 이제 이곳을 젖힌다면은 이런 식으로 네, 판을 짜가면서 백을 좌변 쪽에서만 네, 좌변 쪽의 모양만 가지고 바둑을 둬라 조금 강제할 수 있겠죠. 물론 백도 좌변 쪽 모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변화도 백이 나쁜 변화는 아니지만 흑에 조금 의도대로 두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것도 아니고 이곳을 밀고 잡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벌려가면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정석 겸 포석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박정산 구단은 가만히 느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저처하고 끊을 때 예전에는 네, 이렇게 단수 치고 찔러 들어가면서 두 점을 잡히는 수가 거의 없다고 봤는데 최근에는 종종 두어지고요. 예전에는 보통 단수 치고 살 수 있는 뒷맛을 남겨두고 두어서 흑도 충분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당장 사는 거는 별게 없겠죠.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수 치고 자기 돌을 버려주는 게 정석 진행이고요. 자, 이곳을 위쪽으로 단수 쳤네요. 자, 보통은 이렇게 두 점을 잡고 흑이 단수 칠 때 단수 치고 이을 때 때려내고 흑도 벌리는 정도로 이 좌상기 쪽 눈목자를 굳혀뒀을 때 정석이 마무리가 되는데 자, 박정산 구단이 조금 변화를 구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흑은 마찬가지로 젖히고요. 자, 이곳을 끊고 느는 거는 백이 둘 수가 없습니다. 일단 축 자체가 흑이 좋고요. 그리고 늘게 된다면 단수 치고 이곳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 한 방 치고 두고 둘 때 막는다면 오히려 백돌들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1번 자리로 끊는 수는 둘 수가 없는 자리고요. 자, 박정산 구단도 가만히 때려두니까 김채영 구단 바로 잊지 않고 하나 끊어두면서 역시나 조금 뒷맛을 남겨두고 진행을 했고요. 자, 이곳을 벌려가니까 네, 우아기 쪽 3-3에 들어가고요. 자, 이수르는 이제 이 빵따님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고 뒷맛을 없앨 수 있는 자리인데 일단 이렇게 둔다면은 계속해서 흑이 넓혀가면서 흑은 모양대 백은 좌변 쪽에 확실한 실리 그런 포석이 진행될 것 같은데 박정상 구단은 일단은 네, 3-3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좌쪽과 우아쪽이 같은 모양으로 진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 김채영 구단도 느긋하게 힘을 비축하는 나를자 굳힘을 두었네요. 자, 이제 때려내니까 뭐 지금까지의 포석은 좌상 쪽에서 약간의 그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서로 간에 큰 불만 없는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김채영 구단 이 장면에서 한 번 더 우변 쪽을 지켜두면서 뭔가 전투적인 기사들이 이런 모양 바둑을 공격을 통해서 판을 잘 이끌어가기 때문에 박정산 구단도 일단은 우변 쪽보다는 상변 쪽을 침투하기가 더 쉽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저공 비행으로 날라왔어요.
자, 지켜주니까 눈목자로 안형을 취하고요. 눌러갈 때 이곳을 붙이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붙이면 젖혀라 바둑격언이 있는데, 이 수로는 이곳을 끼우는 수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끊는다면은 늘어서 늘 때 하나 단수 치고요. 물론 백도 반대쪽 4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흙이 제압한 게 작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한다면 흙의 모양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물론 좀 살떨리는 바꿔치기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변화였고요. 그래서 강수가 될 뻔했는데 이 수를 결행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이제 흙 4점이 잡히는 것도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채영 구단 침착하게 젖혀주니까 늘고 그 다음에 늘었는데, 자, 여기서 박정상 구단이 밀어 올렸는데요. 이수로 이곳을 하나 끊어두었다면 조금 초반부터 결정타를 날릴 수가 있었어요. 뻗는다면은 이렇게 밀어가면서 싸울 수가 있고요. 자, 이곳은 이제 막히더라도 넘어가면서 백돌들이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싸움 자체가 백이 나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장면이었는데, 박정상 구단도 워낙 초속기 대국이다 보니까 일단은 밀어 올리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불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백이 결국에 안형을 갖고 살게 돼서는 불만이 없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흑의 세력도 두텁게 형성이 됐지만 백도 거의 10집 가까운 집을 내면서 상변 쪽에서 상대방의 모양을 지워갔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는 뜻이고요. 자, 김채영 구단 선수 잡고 다시 한번 눌러가면서 우변 쪽 모양을 바탕으로 중앙 쪽까지 흑의 모양을 키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밀어두고 바로 젖혀 이어두고요. 자, 이곳을 이제 가장 큰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모양이 지금 흑의 세력이 좋기 때문에 강제로 오히려 집을 지으러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깎여 나갔을 때 막상 엄청 큰 집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있더라도 너무 억지로 자기 집을 키우러 가는 선택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채영 구단도 일단 좌쪽 백세점을 공격하면서 좌변을 깨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곳을 두니까 하나 붙여두면서 계속해서 실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백입니다. 근데 이 수가 물론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긴 한데 약간은 방향차고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흑이 다가오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벌려두면서 흑돌에 대한 압박과 이 다가오는 수를 없애는 게 조금이나마 괜찮아 보였는데, 일단 박정상 구단도 상대방이 지켜두지 않았기 때문에 실리적인 끝내기로 큰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 자리 굉장히 기분 좋죠. 선수입니다. 자, 지킬 수밖에 없고 교환을 해준 김채영 구단, 다시 한번 날일자로 좌변 쪽에서 오히려 백의 모양이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흑이 한 10집가량 내면서 좌변 쪽을 다 폭파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 돌이 오게 되면서 이 좌쪽 백세점도 이제는 또 손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박정상 구단 위기를 느끼고 붙여가면서 타겟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덮어 씌워갈 수가 좋았고요. 이제 김채영 구단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 돌들을 압박을 하면서 세력을 짓고요. 백이 사라질 때 한 번 더 땜질을 한다면 이제는 중앙 쪽에 걷잡을 수 없이 큰 흑의 집 모양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를 생각하고 눌러가는 수가 좋았습니다. 자, 박정상 구단도 기세상 이곳을 나와서 끊을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자, 이곳을 단수치고 밀어가고 밀고 늘면서 얼핏 보면은 좌쪽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흑도 막상 잡으러 가기가 쉽진 않은 돌이에요. 그래서 박정상 구단도 나와서 끊는 선택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침착하게 입구자를 둘 때 하나 젖혀두고, 자, 이곳을 밀어두는데요. 이 민수가 악수였습니다. 이곳을 젖히고 있게 되니까 물론 백이 이 좌쪽 한 점을 연결하면서 나중에 이런 자리 붙이는 수에 대해서 조금 득을 볼 수는 있지만 자체로 이 끝내기 자체가 너무 손해예요. 나중에 뻗고 막을 때 젖혀가는 거랑 그리고 단수를 막고 그 다음에 밀고 들여다보면서
이 좌변쪽 돌들을 압박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악수 교환이 되었죠. 그래서 박정상 구단에 살짝 완착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모양 자체도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백이 근거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치받기만 하더라도 이쪽에 한 집, 이쪽에 한 집 정도 또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리를 거의 없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김채영 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일단 바로 젖혀가면서 맞겠다고 하는 수는 백도 젖혀가는 수가 좋죠. 이곳을 끊고 끊어봤자 늘고 단수 치게 된다면 이 흑 4점이 요석이 떨어지면서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나게 돼요.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쉬어가자니 백이 가만히 늘기만 하더라도 흑이 뭔가 백도를 시원하게 잡으러 가는 자세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채영 구단은 이 좌와 쪽들은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 쪽을 띄워두면서 이 4점도 아직 못 살아있지 않냐. 나의 세력권 안에 들어와 있다. 다음 공격은 너다. 이런 느낌의 수를 두었습니다. 굉장히 침착하면서도 두터운 수고요. 자, 한 칸 뛰면서 좌 쪽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자, 이렇게 뛰어가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박정상 구단이 좌쪽 백돌들의 타겟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이제는 중앙 쪽 4점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격을 통해서 판을 주도하고 있는 김채영 구단이고요. 자, 살자고 할 때 자, 이제 반대로 또 이곳을 끼어가요. 자, 이 중앙 쪽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집으로 최대한 득을 보겠다는 뜻이겠죠. 자, 이쪽을 붙이는 수가 부분적인 맥점이긴 하지만 치받고 3점을 잇는 순간 좌쪽 백돌도 만만치가 않아요. 쉽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곳을 선수 교환해두고 딱 잡으러 가니까 만만치가 않고요. 자, 일단 끊어가면서 박정상 구단도 타겟의 맥점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김채영 구단이 조금 아예 잡으러 가는 수를 결행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곳을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지켰다면은 물론 백이 이쪽 두는 거는 이어가는 순간 이거는 수상전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네, 흑은 집이 있고 백은 집이 없기 때문에 유가무가로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잇고 둘 때 이런 식으로 살자고 해도 지금 보시면 백이 한 집도 없어요. 반 집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겠죠. 이쪽은 지옥입니다. 지옥. 흑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채영 구단이 확실하게 잡으러 가는 수를 결행을 했다면 바둑은 이 좌 쪽이 잡히면서 여기서 끝이 날 뻔했는데 김채영 구단 마음이 약해져서인지 정확한 판단이 안 돼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을 두면서 박정상 구단의 대마도 끊는 맥점을 두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곳을 잡는 수가 눈에 보이지만 단수치고 끼우게 된다면 오히려 뒤쪽 흑돌이 잡히면서 백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살더라도 흑이 빵따냄을 하고 다음에 이런 자리 막아가는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흑의 대우세고요. 자, 계속해서 공격을 통해서 판을 주도하고 있는 김채영 구단인데요. 자, 이곳을 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밀고 잡히고 이런 식으로 백이 잡아두면서 좌 쪽은 확실하게 살았지만 이제 하변 쪽에서 어느 정도 득을 본 흑 김채영 구단이 중앙 쪽을 덮어 씌워가면서 중앙 쪽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하는데요. 자, 인공지능은 이 대마가 지금은 잡혔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있고 이제 타겟을 시작하는 박정상 구단인데요. 자, 막아두고요. 자, 이곳을 벌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근거를 확보한다고 볼 수 있죠. 모양이 넓어서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 흑이 둘 차례예요. 흑이 둘 차례고 한번 찔러 가고요. 늘어두고 둘 때 이 자리를 두게 되니까 지금 보시면 백이 한 집도 정확히 나 있지 않아요. 이곳이 붙이고 이런 식으로 끊어간다면은 한 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집만 가지고 이 백도를 살려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 예를 들어서 이곳을 찌르고 나오더라도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도 여기는 흑세력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나와도 집을 낼 수가 없고요. 반대로 이런 자리 끊더라도
이곳을 지킬 필요가 없네요. 자, 가만히 좌변 쪽을 살아둔다면 백이 이렇게 두더라도 결국에 흑이 상변 쪽 돌들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잡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박정상 구단의 상당한 위기인데요. 자, 이곳을 밀어갔을 때 김채영 구단이 침착하게 늘어두는 수만 선택을 했더라도 바둑은 그냥 잡히면서 끝이 났어요. 이곳을 또 들여다보고 찌르고 지켜둔다면은 더 이상 백이 집을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마가 잡히면서 바둑의 끝을 낼 수 있었는데, 자, 이 단수 친수가 김채영 구단이 판을 그르친 대악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채영 구단의 생각은 이쪽이 어쨌든 끊기게 되면 좌변 쪽과 상변 쪽 한쪽은 다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수를 쳐두고 만약에 끊기더라도 한쪽을 살아두고 백이 이으면 나도 살아가면서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박정상 구단 확실히 세계대회 우승자답게 이런 치열한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곳을 밀어간 수가 좋았고요. 자, 때려내면서 김채영 구단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수를 두는데요. 자, 이곳을 하나 들여다봤을 때, 자, 여기서도 흑이 가만히 젖혔다면은 좌변 쪽이 자체로 살아있게 되면서 바둑을 끝낼 수 있는 찬스였는데요. 자, 여기서 김채영 구단 물러서는 수가 마지막 패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박정상 구단 확실하게 기회를 잡고 요 교환을 해두고 가만히 찔러 갑니다. 자, 흑이 막는 건 안 돼요. 막으면은 이 한 점이 끊기게 되면서 백이 근거를 확보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김채영 구단으로서는 늘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박정상 구단은 이미 사는 수익기를 다 해놨어요. 자, 이것을 가만히 늘어가는 수가 좋고요. 지금 보시면 좌변 쪽 흑돌들이 이 자리를 끊어 가게 되면은 살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돌을 못 잡는다면 자체로는 흑이 살 수가 없는 장면이죠. 잡혀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 치받아두는 교환을 하고 흑이 잡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요. 단수가 선수가 되죠. 때릴 때 딱 두 점을 잡고, 지금 아까 중앙 쪽 백대마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7, 8집가량 거의 덤 이상의 집을 내면서 살아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이곳까지 흑의 모양까지 뚫는 성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좌변 쪽도 백이 이 돌들을 살아가면서 집으로 10집 이상 득을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백이 이 돌들을 살아가면서 흑이 한 수들에 비해서 한 20집 이상 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바둑은 확실히 좌 쪽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공격의 기술을 돌려서 중앙 쪽도를 거의 90% 가까이 잡았던 김채영 구단이 이 돌을 살려주게 되면서 백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었다고 볼 수 있고요. 김채영 구단 아쉬운 마음에 끝내기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박정상 구단이 해설만 하던 게 아니에요. 바둑도 틈틈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바둑을 놓칠 기사가 아니죠. 깔끔하게 판을 정리해 가면서 결국에는 김채영 구단이 몇 수 더 두다가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이 바둑 이제 이 대마가 살고부터 한 10집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는데, 그 차이를 김채영 구단이 5집 가량으로 줄이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 재역전에는 이르지 못하고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 바둑 이제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좌변 쪽을 깨고 좌 쪽 돌을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흑이 공격으로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었는데, 중앙 쪽을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단수 치는 수, 그리고 좌변 쪽을 너무 순진하게 막아둔 패착, 완착과 패착 한 번씩 두게 되면서 김채영 구단이 아쉽게 패배를 한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상 구단으로서는 해설도 하면서 이 바둑 실력도 녹슬지 않았다를 보여준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대국 두느라 두 선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대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